자, 탈구의 이제 부위별 질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게 여러분 책의 201조 참고하시고요. 발달성 엉덩관절 이형성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용어로 선천성 엉덩관절 탈구 그래서 congenital dislocation of the hip, 자, CDH라고 우리가 약을 많이 쓰고요. 요 사진이 좀 보이시기 좀 작네, 그죠? 뭐 여기도 그렇고, 자, 관절, 특히 엉덩 관절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관절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자, 이게 바로 이제 탈구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CDH는 우리가 태아 시기부터 이러한 발달에 문제가 되어서 엉덩관절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탈구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발달성 병변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나 양쪽 모두 성장에 대한 지연들이 보이고, 부분 또는 전체적인 이러한 골반 절구로부터의 선천성 탈구를 유발시키는 게 바로 CDH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 빈도를 좀 볼까요? 자, 원인으로는 유전성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또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된 복합적 요인.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 세대는 대부분 이제 복합적 요인이 대부분 요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요인, 이 유전적인 요인과 태내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면서 받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믹스한 복합적 요인들이 대부분의 이 선천성 질환의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전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어떠한 그런 기형이냐, 발달 장애냐 보면 볼기뼈 절구 부분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넙다리뼈 머리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있고, 또 머리의 끝이 정상보다 작고, 이 작다는 말이 이제 바로 발달 장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관절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관절을 싸고 있는 물륜 조직의 변화 역시 나타납니다. 자, 관절의 머리가 작고 그 다음에 절구가 얇기 때문에 정상 쪽 관절보다는 더 관절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자, 안쪽에 있는 모근들의 구축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 자, 여아에게 좀 많고 편측인데 특히 왼쪽이 좀 더 많다고 하네요. 책에는 한 60%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일단 왼쪽이 좀 더 많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외상으로도 올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볼기태위라는 게 있어요. 구용으로 둔이 분만인데 자, 아기가 이제 자연분만 때 뭐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볼기태위란 말은 엉덩이 부분부터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가 나오면서 엉덩관절을 조이게 되고, 따라서 엉덩관절이 탈구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CDH의 임상적인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저는 202쪽 참고하십시오. 자, 엉덩관절 벌림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 주름의 비대칭과, 자, 그 다음에 구축이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뭐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근육의 변화부터 볼까요? 자, 뒤 넙다리 근육, 뭐 뒷넙다리 고등근, 넙다리 근막 장근 같은 이 다리의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긴 근육들이
자, 긴 근육들이 자, 엉덩관절을 거쳐서 내려가는데 엉덩관절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간격이 짧아지고 머리가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음의 변형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 근육의 길이 자체도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 근육들이 짧아지면서 자, 우리가 탈구를 정복하려면 뭐 골절도 똑같았는데 견인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견인할 때 이런 짧아진 근육들이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정복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또 정복을 했는데도 자, 처치를 안 하면 다시 이 짧아진 근육의 저항 때문에 다시 탈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 엉덩관절의 특히 벌림이에요. 여기서 벌림에서의 기계적 이득이 감소될 수 있다. 우리가 기계적 이득은 아마 임상운동학에서 여러분 설명을 다 들었을 거예요. 관절에서 1형과 2형, 3형 뭐 이런 관절 이제 구조들이 있고 특히 이제 1형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이득을 효과를 봐서 짧은 또는 아주 작은 힘으로 어떤 움직임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이 대부분 1형 관절들이 되겠습니다. 엉덩관절에서는 벌림이 이러한 근육들의 1형 관절로서의 효과를 보는 그런 관절이 되겠고요. 따라서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들이 엉덩관절을 벌림할 때 이러한 1형으로서의 기계적 이득을 보는데 이게 탈구가 되면 이러한 기계적 이득을 상실할 수 있다 또는 감소될 수 있다. 즉 뭐예요? 벌림하기가 힘들어진다. 쉽게 해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넙다리 뼈 머리 인대가 늘어나고 길어진다 등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물렁 조직의 전체에 이런 약화들이 나타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넙다리 뼈 머리의 위치 변화. 이제 탈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의 위치는 정상 위치가 아니라 어디에 벗어나겠죠. 전이가 되었다. 그죠? 여기 보면 넬라톤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넬라톤 라인은 ASIS에서 이스키아 투버스티. 자,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ASIS에서 이렇게 이스키아 투버스티 요까지 이렇게 있는 선이에요. 요게 넬라톤 라인인데 요 선에 딱 맞닿는 게 요 머리인데 이 머리가 이제 위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 자체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넬라톤 라인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 주로 이제 뒤쪽 또는 뒤가 쪽에 탈구가 주로 일어나고 평평해지는 기형이 나타난다. 자, 이게 이제 머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이 절구입니다. 아스트블럼. 이게 절구죠. 요 그림에서 이게 절구, 이게 머리고요. 그죠? 자, 이 절구의 모양과 절구를 싸고 있는 물렁 조직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평평해지고 컵 모양이 아닌 접시 모양이다. 뭐 같은 말이 되겠는데, 자, 평평해져서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자, 절구에 덮여져 있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 라브름, 이런 라브름의 결손으로 인해서 자, 역시 테두리가 넓어지고 이 테두리가 관절 내로 접힌다. 그래서 요 머리와 절구 사이에 끼일 수가 있다. 관절 내로 접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접히는 걸 역절구 테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그 간격에서는 지방 조직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임상적인 특징이에요.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엉덩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3개의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완전 탈구가 되었냐, 또는 아탈구가 되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완전 불안하냐, 조금 불안하냐, 이제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1형은 완전하게 탈구된 거. 그래서 완전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탈구가 되겠고, 자, 이러한 1형을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오토라니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검사 방법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2형,
자, 탈구가 가능한 엉덩관절. 완전 탈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체중을 지지하고 활동을 하면 탈구가 가능한 그런 엉덩관절을 2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3형은 앗탈구입니다. 완전한 탈구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은 붙어있는 앗탈구 엉덩관절. 이렇게 해서 엉덩관절의 불안정성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각 형에 따라서 검사하는 방법들. 자, 1형은 오토라니, 2형과 3형은 발로우 검사법입니다. 이 오토라니 검사법은 이 정복시키는 그런 검사법이고요. 이 발로우 검사법은 탈구를 유도하는 검사법이에요. 이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PPT 한 장의 그림이 임상적 특징을 간단한 단어로 이렇게 소개를 한 그림이에요. 자, 보행에 비정상적인 보행이 나타나고 뭐 오리걸음, 뭐 짧아지는 다리, 갈리아츠 사인. 자, 갈리아츠 사인은 이렇게 무릎의 높이의 차이. 자, 탈구된 쪽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비대칭적인 주름, 주름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 허리의 전만증이 로도시스죠. 로도시스가 증가되고 한쪽만 탈구됐을 때는 역시 스클로시스가 나타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벌림의 제한이다. 아주 중요한 벌림의 제한이 나타나고, 텔레스코핑 검사에서 양성이고, 오토라인 테스트, 발로우 테스트, 자, 이런 거에 양성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행 이전,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한 6개월 또는 이제 1살 전이 되겠죠. 자, 보행 이전에 검사를 하는데, 자, 그 전에 당연히 이학적 검사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학적 검사 전에 얘가 다리가 좀 이상해. 자,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당연히 초음파 검사가 가장 확실하죠. 뭐 집에 초음파 검사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됐을 때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뭐라 이 확진을 해보자.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2가지가 있습니다. 발로우 테스트와 오토라니 테스트. 자, 발로우 테스트는 탈구, 어긋남을 유도하여 탈구 관절을 진단하는 검사법. 자, 엉덩관절을 탈구시키는 그런 이 기전은 바로 요겁니다. 좀 밑에 게 몸에서 가 뒤쪽 방향으로 엉덩관절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탈구를 유도하는 힘입니다. 자, 요 상황에서 다리가 벌려 있는 요 상황에서 모음을 시키고 힘을 어떻게? 자, 이쪽으로 이렇게 엉덩관절 뒤쪽 가쪽으로 밀면 탈구된 관절은 쑥 밀리겠죠, 뒤로. 자, 그렇게 해서 탈구를 유도하여 진단하는 검사법이라고 하고, 이걸 발로우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벌려 있는 걸 모음해서 위에서 이렇게 뒤가쪽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 검사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오토라이 테스트입니다. 정복시키는 검사법. 자, 즉 위에와 반대가 됩니다. 엉덩관절을 정복시키기 위해서는 벌림을 해야 정복이 가능해져요. 모음과 뒤가쪽이 탈구시키는 힘이라면 당연히 반대되는 힘이 정복시키는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토라니 테스트는 탈구된 그런 엉덩관절을 정복시키는 힘에 의해서 이게 쑥 들어간다, 밀려 올라간다. 자, 그러한 느낌이 있으면 이건 탈구가 되었구나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림과 안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엉덩관절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이 관절은 탈구된 그런 걸로 진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그리고 힘을 어디로? 그렇죠. 이쪽으로 안쪽과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즉 정복시키는 힘에 의해서 진단하는 검사법 오토라니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행 후예요. 보행 후. 우리 진단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이 CDH는 어린아이가 누워있을 때 이 엉덩가지에 빠져 있는 줄 잘 몰라요. 그래서 금방 봤던 오토라니 발로 테스트도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1세 때도 1세 이후에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보행 이후의 특징을 보면 관절 구축이 진행이 되고 벌림의 제한이 나타나고 넙다리 안쪽 피부 주름이 또 무릎의 높이가 비대칭이 되고 이상 보행 등이 보이는 경우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행 이후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렌델렌버그 테스트. 이 중간 볼기근의 약화로 인해서 중간 볼기근은 골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한쪽 발로 섰을 때 잡아주지 못하고 골반이 위로 쑥 올라간다. 자, 이렇게 한쪽 발로 체중을 지지했을 때 골반이 올라간다. 자, 이런 게 이제 나타나면 이제 양성으로 보는 거고요. 자, 한쪽에 CDHC에 요 트렌델렌버그가 나타나고, 자, 이러한 게이트를 우리가 림빙 게이트라고 하고, 역시 역구분증도 2차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쪽에 CDH다. 그러면 엉덩이에 힘을 못 주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걷는 오리 걸음, 와들링 게이트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그쵸, 허리뼈는 악구분증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근의 단축. 요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이 피스톤 사인 또는 텔레스코핑 테스트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탈구가 의심된 요 다리를 위아래로 위 또는 아래로 이렇게 당기고 아래로 밀었을 때 그렇죠. 이런 느낌이 이 간격에 벌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탈구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알리스 또는 갈레아치 사인인데요. 또 아주 쉬운 겁니다. 누워서 무릎을 굽혔을 때 탈구된 쪽은 이렇게 높이가 낮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엉덩관절은 중요한 건 모음돼 있고 벌림의 자세가 있다. 그리고 몸은 탈구를 유도하는 자세예요. 따라서 치료는 뭘까요? 벌림입니다. 벌림. 그래서 보조기나 정복 시 벌림을 통해서 정복하고 고정하고 치료하게 된다. 따라서 CDH의 치료는 벌림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다 벌림 보조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벌림 보조기는 시기에 따라서 좋은데, 이거 하는데, 제일 좋은 시기는 바로 3개월, 생후 3개월 시기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가장 효과를 잘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생후 6개월 이전에 쓰이는 보조기를 보면 본 로젠 분무기고, 기타 이제 벌림 보조기들이 이런 거예요. 프렌작, 스프린트, 어우덕션, 브리스 등을 6개월 이전에 착용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보조기는 굽힘과 벌림을 유지하는 보조기고, 가장 좋은 보조기 중에 한 개가 패브릭 보장구라는 게 있어요. 패브릭 보조기인데,
자, 이 패브릭 보조기는 자,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끈이 한 게 있죠. 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이 끈은 뭐냐? 벌림 각도를 조절해주는 끈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벌림의 각도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이러한 벌림 각도를 조절하는 끈이 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는 보장구, 패브릭 보장구가 되겠습니다. 생후 6에서 18 정도면 좀 더 진행이 됐다, 그죠? 그래서 자, 정복이 바로 안 되고 견인 치료를 통해서 정복이 가능하고 또 정복한 후에도 일정 기간 고정을 잘 해야 돼요. 왜? 짧아진 근육에 의해서 다시 탈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조금 강한 보조기, 강한 고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숄레그 힙 스피커 캐스트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속고 고정, 단단한 고정을 통해서 벌림, 굽힘 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자, 18개월 이후다. 자, 이게 완전 이제 관절이 변형이 됐고 정복을 통해서 이렇게 도수 정복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CDH에 대한 이런 보조기 또는 보조기 후 보조기 착용 시 우리 물리치료의 역할은 단축된 근육, 즉 짧아진 근육들이죠. 모음근들에 대한 버침 운동이고 특히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벌림입니다. 그래서 벌림 근육들의 근력 증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행 훈련을 통해서 저기에 보행 감각을 익혀주는 게 중요하겠다. 예, 이게 CDH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로 좀 다시 올라갈게요. 자, 어깨 관절은 뭐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해부학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이고 하지만 운동성은 가장 큰 그런 관절이 바로 어깨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목 테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인대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고 자, 그 다음 관절 주머니가 있고 이 관절 주머니에는 자, 라브름이 있고요. 뭐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라브름이 있고 이 라브름이 뼈에 부착된 형태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텐던이 관절 주머니에 섞여 들어가 관절 주머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주위에는 이렇게 돌림 근띠 근육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어깨 관절 주위를 감싸고 있는 돌림 근띠 근육들이 동적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관절납 패턴. 자,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통증과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많은 관절에 의해서 복합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어깨 관절이 되겠고, 따라서 이 어깨 관절은 넓은 관절 운동 범위를 갖는 불안정성 관절이다. 그리고 신체에서 습관성 탈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절 중에 한 개다. 즉 뭘까요? 예, 한번 탈구가 일어나면 그 탈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강화해 줄 수 있는 물렁 조직이 그만큼 이제 없다. 그러니까 또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관절 중에 한 개가 바로 어깨 관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습관성 탈구가 가장 빈번한 관절 중에 한 개다. 외상성이 대부분이다. 뭐 어디 부딪히고, 그지? 사고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대부분 작용하게 되고, 자, 어깨 관절의 탈구가 되면 대부분 어디로 빠지느냐? 앞쪽으로 탈구가 일어나요. 자, 기억합니다. 앞쪽 탈구, 그리고 위쪽, 뒤쪽, 아래쪽 순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탈구는 어디? 앞쪽 탈구가 가장 빈번하다. 자, 이러한 어깨 관절 탈구가 잘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뭐 위에서 다 설명이 됐는데요.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얕은 관절 오목이다. 느슨한 관절 주머니와 인대들, 넓은 운동 범위, 외상이 쉽게 노출된다. 자,
특히 어떤 특정 움직임, 벌림과 가쪽 돌림 시에 주로 탈구가 쉽게 일어난다. 특히 어느 부분? 앞쪽 부분. 내 불안정성이 발생될 때 앞쪽 탈구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탈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깨관절의 탈구의 종류를 보면, 자, 앞쪽이 가장 빈번해요. 그래서 앞쪽 탈구가 가장 빈번하다. 자, 이러한 앞쪽 탈구는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어요. 즉, 이 휴머러스 헤드가 어디로, 어느 쪽으로 탈구됐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인데요. 부리돌기 밑으로 탈구되었을 때 부리돌기 밑 탈구라고 하고, 자, 요게 앞쪽 탈구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부리돌기 밑 탈구입니다. 특히 부리돌기 밑 탈구에서는, 자, 요즘 그림에서 보는 요게 되겠고요. 뭐 어깨가 도출되어 있고 움직임이 제한이 있는데, 자, 특히 합병증으로 겨드랑 신경 손상이 초래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앞쪽 탈구 시에 겨드랑 손상 또는 앞쪽 탈구에서 부리돌기 밑 탈구 시 이렇게 겨드랑 손상의 합병증을 쉽게 초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절 오목 밑으로 탈구된 거, 빗장뼈 밑으로 탈구된 거, 또는 가슴 안으로, 이 가슴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것들을 앞쪽 탈구 종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 탈구예요. 발생 빈도는 많지 않고, 자, 탈구도 잘 발생되지 않는다. 아래 탈구, 노인이나 편마비, 즉 뭘까요? 그쵸, 어깨 관절의 안정화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어깨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물렁 조직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는 아래 탈구가 일어날 수가 있더라. 자, 이러한 어깨 관절 탈구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신경 손상 꼭 기억을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신경 손상, 그리고 어깨 관절은 습관성 탈구를 합병증으로 잘 초래할 수가 있고, 위팔뼈 몸쪽의 골절을 동반할 수 있다. 위팔뼈 몸쪽 골절. 자, 골절 찾아보세요. 그래서 위팔뼈 몸쪽 골절 우리 특징 배웠어요. 그래서 어깨관절 탈구를 일으키는 외상시, 이런 외상이 탈구와 함께 몸쪽 골절을 동반할 수 있고, 당연히 어깨관절을 싸고 있는 이런 물론 조직들의 손상인데, 특히 안정화에 부여하는 돌림근띠의 파열 손상을 합병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손상으로, 자, 특히 이제 위에서 봤던 이 습관성 탈구 시에 추가되는 손상들이 있는데, 자,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힐세치, 방가르트, 슬랩 병변인데요. 저게 다 관절순과 머리, 위팔뼈 머리의 손상을 초래하는 그런 질환들이에요. 먼저 힐세치, 앞쪽 탈구 시에 위팔 머리와 함께 관절순의 결손이 나타나는 그러한 손상. 위팔 머리는 주로 뒤 안쪽 손상이 호발합니다. 또 하나, 앞쪽 탈구 시에, 자, 전 하방부, 우리 시간으로 보면 3시에서 6시 사이 방향이 되겠고, 이 부위의 관절 순의 손상을 초래한 손상이 바로 벤가르트 병변이고요. 세 번째 슬랩. 자, 슬랩은 이거의 약자입니다. superior labrum, tier anterior posterior. 하고 관절순의 전방부라 함은 11시에서 1시 사이의 방향. 자, 그래서 이렇게 관절순들이 습관성 탈구를 일으키면서 계속 이제 자극을 주고 결손 또는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절순의 약화는 당연히 어깨의 만성 불안전성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 오브라이언스 테스트가 있는데요. 자, 위에 이러한 손상들을 좀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손상입니다. 즉 불안전성 테스트라고 해도 되는데요. 어깨 관절 90도 굽힘에서 프론 시 통증 증가되고 슈피네이션 시 통증 감소되는 그런 질환을 볼 수 있고, 특히 여기 있는 관절순의 병변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정복이다고요. 의학적 처치에 중요한 건 정복이에요. 벗어나간 뼈를 제자리로 하는 정복인데, 자, 초기에 제가 개론에서 얘기했듯이 초기에 정복을 해야지만 혈관이나 신경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복할 때는 견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 더 쉽게 빠르게 정복할 수가 있고, 정복 후에는 뭘 방지해라? 벌림과 가쪽 돌림을 방지. 이거와 반대되는 자세를 통해서 가슴에 고정을 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자, 네 가지 정복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스팀스. 자, 스팀스 방법은 요 그림이 되겠어요. 프론에서 손목에 3kg의 추를 달아서 한 25분간 적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또 부드럽게 이렇게 정복이 됩니다. 두 번째가 히포크라테스 당김법에 의한 정복인데요. 자유 사진이 되겠고요. 치료사가 환자 겨드랑이 사이에 발을 넣고 견인을 하는데, 자, 견인 시에 가쪽과 안쪽 돌림을 시키면서 견인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자, 이 방법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사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복이 빠르지만, 그렇죠, 주위 조직의 손상이 우려돼요. 겨드랑이에 있는 물렁 조직이나 또 가쪽 안쪽 돌림 시키면서 이런 물렁 조직의 손상이 우려되는 그러한 검사법이 되겠고요. 자, 밀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은 209 페이지고, 자, 밀치 방법이 그 중에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정복할 때 좀 가장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밀치 방법이다. 앞쪽 탈구 시 약간 벌림과 안쪽 돌림 자세를 취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자세에서 자, 이 정복을 할 때는 팔을 좀 더 벌립니다. 견인을 하면서 뭐 한 120도 정도까지 팔을 벌리고, 120도 정도까지 팔을 벌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쪽 돌림을 하고 조금 있다가 부드럽게 제자리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벌림과 가쪽 돌림 그리고 제자리,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정복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정복이 되었다면 자, 요 자세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코어컬 방법입니다. 자, 1분, 90도 굽힌 상태 1분간 견인하고, 가쪽 돌림, 가슴의 앞쪽, 반대편 어깨 부위 안쪽 돌림.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크고 많아요. 따라서 이거 역시 주위 조직의 손상이 우려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예, 하여튼 네 가지 어깨 관절 탈구 시의 정복 방법 네 가지 좀 기억을 합니다. 자, 기타 어깨 관절 탈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210쪽부터 먼저 보면 돼요. 복장, 빗장 관절의 탈구인데요. 자, 복장, 빗장 관절은 복잡한 안장 관절로 되어 있고, 예, 뭐 인대, 원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자, 앞뒤 위아래 또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관절입니다. 손상은 주로 직접적인 이 타격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고, 자, 요 부위다, 그죠? 요 부위에 탈구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인데, 자, 이 관절에서 탈구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뒤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앞쪽 탈구 시에는 힘이 당연히 앞, 가쪽,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잠깐 지우고, 그렇죠. 이렇게. 예. 앞, 가쪽력에 의해서 앞쪽 탈구가, 그 다음에 뒤 가쪽은 이렇다, 그죠? 뒤 가쪽에 의해서 뒤쪽 탈구가 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정복하는 방법, 견인을 하고, 자, 이 부위를 촉진을 해서 어떻게 위로 당기고, 그 다음에 예, 정복이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외에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 견인과 위로 당김에 의한 정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봉우리 빗장 관절과 부리 빗장 관절. 자, 요 그림 볼까요? 자, 아크로미오 크레비큘라 리가멘트. 자, 요게 봉우리 빗장 관절, 그리고 오레코 크레비큘라 부리 빗장 관절. 자, 요런 관절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관절의 탈구의 원인은 주로 위쪽 면에서의 충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쪽, 이 어깨의 위쪽 부분에서의 충격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자, 이 두 개 관절의 기능이 약간 다른데요. 먼저 봉우리 빗장인대, 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봉우리 빗장인대는 앞뒤의 안정성에 관여한다. 자, 이 크레비큘라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서 보면 앞뒤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화에 관여하는 게 봉우리 빗장인대고, 자, 요 부리 빗장인대는 수직 안전성이에요. 수직. 그러니까 뭐 화살표 좀 그리기 표현하기 있는데 자, 이게 뭐 앞뒤라고 했으면 이제 이걸 수직으로 표현하기 더 낫겠네. 자, 이렇게 수직 안정화에 관여하는 게 바로 부리 빗장인대입니다. 자, 따라서 손상의 분류를, 이 관절의 손상의 분류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나누는데요. 자, 1도 손상은 부분 손상, 즉 스프레인 정도를 얘기하는데, 2도 손상은 봉우리 빗장의 완전 파열과 부리 빗장의 부분 파열을 2도로 하고요. 특히 봉우리 빗장의 완전 파열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슨 불안정성? 예, 수평 불안정성이 나타납니다. 즉 앞뒤가 불안해져요. 크레비큘라가 앞뒤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수평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3에서 6주간의 고정이 필요합니다. 3도, 자, 두 개 인대가 완전 파열됐다. 그래서 수평 불안전성과 함께 뿌리 빗장 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에 위아래에도 불안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직 불안정성이 추가로 나타나는 게 3도가 되겠고, 4도에서 6도,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물렁 조직들의 파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입 1 또는 타입 2, 타입 3. 그래서 타입 2 봉우리 빗장 인대 완전 파열, 타입 3는 두 개 인대가 완전 파열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깨 관절의 탈구 보았습니다.